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약간 이건 굉장히 어려우면서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네. 흥미롭기도 해. 네. 물론 뭐 이게 굉장히 천인공노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 약간 퀴즈인데 그 아내의 바람, 그러니까 바람 피운 아내의 70%가 네. 이거 진짜 70%. 제가 벌써 뭐 상담을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의 바람도 제가 많이 그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남편분들 그러니까 한 비율이 거의 뭐 3분 중에 한 분은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많어. 의외로. 저는 원래는 제가 이제 아내 바람보다는 남편 바람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내분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 네.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한 10년 됐는데 몇 년 있다가 아니다 이게 약간 아내 바람으로 고통받으시는 남편분도 꽤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많죠.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집 나가서 소식도 없고 애 버리고 막 나가버렸다 이게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게 사실 바람 때문에 나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밝히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망연자실 얼떨결에 애들 막 키우다가 자기가 또 도저히 못 키우면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일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친할머니 밑에서 막 크는 거지. 사실 그 안에 바람 나서 나간 거야. 그런 사연 굉장히 많아요. 저는 100%라고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갑자기 나가냐고 잘 살다가? 아니야. 딴 핑계 대는 거지. 그리고 소식을 왜 끊냐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바람 난 거라고 보시면 돼. 애들 다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래 놓고서 나중에 뭐 애가 좀 잘 되면은 애는 뭐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자랐는데 잘 돼가지고 뭐 돈 벌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잖아. 약간 뭐 구하라가 그런 경우인가? 맞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상속받으려고. 유산 상속 받으려고 갑자기 너무 엄마가 진짜 나타나. 인간이 굉장히 나쁜 년이야 진짜. 연소리가 절로 나오네. 맞아요. 나쁜 인간이지. 그게 인간. 정말 나 같으면 이제 양심이 있어라도 애 죽은 걸 아파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진짜 걔 그 장례식을 오히려 성대하게 치러주고 내가 반송하고 그 재산이 있다 그래도 탐하지 말아야지. 나 어이가 없는 경우이죠. 지가 바람나서 나간 거야. 100%라고 봐요. 100%. 최진실 아버지도 바람나서 나갔잖아. 갑자기 최진실로. 최진실이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그 바람나서 나왔잖아. 그래요? 그 정옥숙 씨 이름도 기억하네. 그분은 얼마나 힘들어.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나서 나가가지고 소식 생산 모르지. 나중에 최진실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 뭐 어디 갔더니 무슨 산속에서 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여자랑 사는지. 그거 다 드러난 일이야 옛날에. 진짜. 그러니까 최진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엄마 밑에서. 엄마가 그 딸이랑 아들 키웠는데 결국은 딸 자살하고 아들 자살하고 나중에는 남편은 젊었을 때 집 나가버리고 그리고 사위 죽고. 그러니까 지금 손주들만 키우는 거야. 그 엄마가 대단한 거지. 손주들하고도 좀 다툼이 이 있는 비극의 거죠. 시작은 그 아버지부터 시작되는 거야. 가정이 완전 해체되는 거지. 물론 뭐 아버지 없다고 꼭 그렇게 뭐 잘못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뭐 정서적으로 좋겠어? 사실 물론 뭐 요즘에야 잘 돼 있죠. 요즘에 이혼해도 워낙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이혼한 거에 대해서 크게 안 하지만 예전에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또 이혼이 굉장히 많았지. 어이없이 당하는 거지. 막 간통죄를 고소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통죄 놓고 나는 갑자기 이혼하고. 저것들은 간통죄 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가 둘이 결혼하고. 그래서 저는 간통죄가 없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가정이 해체돼 버리니까 그냥. 차라리 이혼을 안 하면서 간통죄를 걸게 놔뒀어야지. 이혼은 안 해도 된다. 근데 꼭 간통죄를 걸려면 이혼을 해야 돼 무조건. 이혼 소송을 걸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때 뭐 경제력도 없지. 옛날에 여자들이 뭐 사실 뭐 경제력이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또 많이 낳잖아. 옛날에 뭐 한 둘, 셋은 기본이잖아. 그 애는 또 다 떠맡아. 근데 이혼된 거야. 주변에서 간통죄 넣으라 그래서 그래 간통죄 넣는 게 어떤 공식화된 거잖아. 후련하지 그 순간에는 막 여간빵 쳐들어가서 둘이 알몸 찍고 막 간통죄 넣어버려. 그때는 경찰 대동하는 게 가능했어요. 경찰 대동해가지고 문 따가지고 들어가서 범죄니까. 둘이 알몸으로 뒹굴르고 있는 거 다 찍고 막 휴지 같은 거 분비물 이거 다 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감옥에 넣는답시고 후련한데? 또 그때는 또 성관계 장면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맞아, 협조가 됐었죠. 맞아, 협조가 됐지. 근데 이혼을 걸고 간 거지. 근데 이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후련한 것만 본 거야. 근데 몇 달 있다, 6개월 있다 보니까 저것들은 다 풀려났고, 우린 이혼해버렸네? 네. 애는 내가 또 맡았는데 양육비가 옛날에 양육비 왜 줘? 뭐 국가에서 그런 거 개입도 안 하지. 양육비 뭐 주건 안 주건 양육비도 안 주네? 상간녀랑 결혼했다는 소식들이네? 이게 상간녀가 오히려 간통죄를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기는 그럼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으니까. 간통죄는 진짜 약간 야만적인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통죄 이면도 좀 봐야 된다. 간통죄가 만약에 다시 부활하려면 이혼을 안 하는 조건으로 네. 또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서론이었나요? 3,000보로 또 빠졌네. 3,000보로 빠졌는데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아내의 바람. 자꾸 이렇게 새끼를 쳐요. 약간 좀 잔망스러워가지고 제가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잔망스러워서 이렇게 좀 산만해. 산만하다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이게 여기다 쓰잖아. 네. 애가 산만합니다. 생활기록. 생활기록 산만하다고. 좀 산만한 놈이야. 생각이 많어. 네. 국어 시간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홍길동전을 배우면 그걸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우리 반 놈을 한 명 해가지고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막 소설 쓰고 이랬어. 애들이 그걸 더 재밌어했어. 야, 이거 홍길동전보다 더 재밌다. 지금도 약간 지금 또 한 번 더 빠지려고. 길동 8세대매 막 이러면서 있잖아. 호보 호용을 못하고 이거 다 재밌게 했더니. 자, 오늘의 주제 다시 넘어가서 바람 피운 아내의 70%가 네. 땡땡 남자와 피운다. 땡땡이 뭐겠습니까? 무슨 남자 피워? 상사? 자, 직장 상사? 퀴즈. 땡땡 남자 70%가 어마어마한 수치지. 70%야 감히. 전 10년 넘게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통계치가 있어. 진짜로. 연상. 1번 능력 남자랑 피운다. 능력 남자와 피운다. 바람 피운 아내의 70%가 능력 남자와 피운다. 1번이 능력. 2번 미혼. 미혼 남자와 피운다. 미혼 아닌 것 3번 연하 남자와 연하 피운다. 4번 이건 오지선다요. 키 큰 남자와 피운다. 키 큰 4번이 키 크냐. 5번 웃긴 남자와 피운다. 뭘 봐? 연한가? 연하네요. 헷갈리죠. 70%. 진짜 70%. 이거 70%라는 수치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70% 과연 능력 남자랑 70%를 피우냐, 미혼이랑 피우냐, 뭐 유부남이랑도 많이 피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하랑 피우냐, 연상이랑도 많이 피울 거 아니겠습니까? 동갑이랑도 피우고. 의외로 3번인 것 같네요. 키 큰이냐, 웃긴이냐. 네. 정답 3번. 정답이죠. 연하랑 피워. 맞아. 야, 희한하더라고. 제가 상담하면 정말 10분 중에 7명은 연하남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살 차이가 아니야. 5살 이상 차이. 맞아요. 야,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봤죠. 네. 외모 아니야. 외모는 같은 또래도 요즘에 맞아. 의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네. 같은 또래 요즘엔 다 이게 대부분 다 동안이에요. 요즘 옛날에 50이 지금 50이 아니야. 옛날에 50은 거의 중늙은이지. 지금은 50도 뭐 잘만 꾸미면 한 30대 갖고 이래요. 남자 기준으로. 외모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외모는 진짜 아니라고 제가 이건 확신했어요. 이제 뭐 아내분이 네. 아내분이 아니라 지금 조변님도 이제 유부녀 입장이고 네. 조변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줄이고 이러니까 조변님 제 나이 막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30대 아닌데 자꾸 오히려 어리게 보시는 분이지 목소리만 봐가지고 그래서 좀 경력이 좀 경륜이 좀 적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요 조변님이 지금 고시패스한 게 언제고 지금 그쵸, 벌써 40대인데 10년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이 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 깠잖아. 40대다. 자 40대 유부녀로서 네. 생각으로 외모 아니잖아, 그죠? 외모 왜 연하한테 아니죠. 끌리겠어? 저는 제가 혹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네. 일단은 그 열정과 에너지라고 보는 거야. 이 나이 든 남자보다는 그쵸. 이 풍기는 에너지, 느껴지는 에너지, 그 땡김이 굉장히 강하고 열정적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확 빠져버리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젊음을 되찾는 기분. 그건 외모 아니야. 약간 성적인 능력도 좀 있겠지, 아무래도 젊으니까. 근데 꼭 성적인 능력만은 아닌 것 같아. 그 에너지와 열정에서 땡기는 힘인 것 같아. 맞아요. 에너지라는 말 말고 다른 그리고 말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 그리고 막 같아요. 젊은 에너지를 막 발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도 막 젊어지는 네. 느낌이고, 그거는 꼭 육체적인 관계와는 무관한 거지. 사실은 40대 유부녀들의 삶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루틴화돼 있고, 그렇죠. 뭔가 내 삶이었고 이제 자녀들을 그렇죠. 돌봐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아직 뭐 성년이 그렇죠. 안 됐고, 그러니까 내 삶이었고 그냥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젊은 땡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확 내 삶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러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확 없을 들어와 거죠. 버리더라고. 근데 한 50대, 물론 50대랑도 바람 많이 40대인데 이를테면 아내가 50대, 뭐 심지어 60대, 20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통계상 연하가 많다. 왜냐면 50대 뭐 저만 하더라도 뭐 확 땡기고 그런 거는 좀 귀찮아. 뭘 땡겨. 그냥 술이나 먹지 뭐. 뭐 이런 거야, 약간. 어디 가도 뭐 새롭지가 않잖아. 연륜이 있으니까. 뭐 연륜은 있지, 여유는 있지. 여기 뭐 노련하긴 하지만 막 이런 막 뭐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도 덜하니까 아내가 느낄 때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게
이게 뭐가 팍팍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뭐를 보냐면 그 리액션과 반응을 보는 거지. 그게 또 빠를 거란 얘기야. 맞아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또 한참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데가 있네. 막 옆에서 막 수다 떨잖아. 이거 좋다. 막 왜냐면 좀 젊으니까 그런 경험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음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뭐 성적인 거야 뭐 요즘에 다 약 먹고 하니까 바람핀 인간들은 다 뭐 30대건 40대건 50대건 다 약 먹으니까 거기서 거기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성적인 게 크게 막 다는 아닌 거 아니니까. 맞아. 네. 어떤 경우는 그 상간남이 뭐 발기부전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쵸. 마음이 먼저니까. 이런 여자들은. 그래서 젊음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연하에 빠지면은 미친 듯이 빠져버리더라고. 이거 보통의 평균치 동갑이나 그 연상이랑 빠지는 거보다 더 강렬하게 빠져서 아예 동거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냐면 그 한참 연하면은 사실 뭐 총각이고 미혼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랑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뭐 원룸이나 뭐 되게 뭐 이렇게 좋게 살지는 않지. 무슨 강남의 아파트 이렇게 안 살더라도 그냥 뭐 빌라 뭐 작은 데 살고 뭐 오피스텔 이런 데 살아도 거기를 그렇게 드나들면서 한 번 드나들기 시작하면 빠져가지고 막 외박하고 심지어 집 나가서 막 남편이랑 티격태격해서 나가고 들켰을 때도 나가버리면 대놓고 거기서 동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나오질 못하더라고. 연하한테 빠져버리면. 참 희한한 거죠. 뭔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깊은 안 돼. 이해. 이해 가면 안 돼. 이게 머리로만 상상해야지. 머리로만 이해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그쵸. 확 빠져버리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냐면 당사자랑 그 단판 짓기는 굉장히 어려워. 네. 걔도 물불 안 가린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연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랑 나이 차가 더 이제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내랑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보통 이제 아내보다는 남편이 한두 살 많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완전히 꼬맹이지 남자 볼 때는. 그러니까 걔가 겁을 먹긴 먹어요. 겁 먹는 건 맞아. 연하래서 겁은 먹는데 물론 가끔 양아치 같은 놈들은 대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겁은 먹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정리 안 해. 네. 왜냐하면 아내가 계속 고치해줘. 맞아요. 자기야 다음번에 찾아와도 이렇게 대해. 그냥 무시해. 저 사람은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이야. 다 코치해줘 남편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죄송하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뻔뻔해지기 시작해. 그냥 도망다니기 시작해. 그러면서 동거 계속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을 계속 치는 게 좋다. 그리고 소송은 무조건 걸고. 왜냐면 연하기 때문에 소송이 약해요. 네. 약간 그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약해. 물론 아내가 또 대준답시고 할 수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약간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일단 소송 걸리면은 그 연하의 미혼남은 소송에 약한 경향이 있으니까 소송은 걸고, 당사자랑 단판 짓는 것보다는 일단 동거하면 현장을 계속 가서 괴롭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남편분들이.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 현장 계속 총 좀 눌러라. 네. 물론 안 열어줄 수 있지. 밤마다 두드려라. 소리 질러라. 뭐 경찰 불러? 그럼 경찰은 그냥 가라 그래. 가면 된다. 또 가라. 접근 금지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 하시라. 뭐 접근 금지 지네들이 할 수도 있겠지. 어느 세월에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면 그때부터 안 하면 되죠. 그럼 걔네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법보다 주먹이거든. 계속 뭔가 걸리적거리는 거지. 계속 방해가 되고 하면은 또 그게 또 균열이 생겨요. 일단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소송 걸리고 뭐 직장 급여 가압류 걸리고 이런 거에 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죠. 효과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직장 쳐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변인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좋다. 그쵸. 그 부모 뭐 소송 과정에서 초본 나오면은 아니면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한테 꼭 알리시라. 네. 그래서 아내 연락처를 꼭 주시라. 네. 제 아내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라. 제 아내가 당신 앞길이 구말리 같은 당신 아들을 당신 아들 좋은데 장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애가 둘이나 있는 그 유부녀한테 저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비전 없어요. 이거 방치할 겁니까? 그러면서 아내 연락처 다 주고 오시라. 이렇게 하는 거지. 부모가 들기는 하죠. 왜냐면 자기 아들은 귀하잖아. 이거 뭐야 지금 유부녀한테 빠져가지고 애 둘 딸린 유부녀. 그래서 그 부모를 공략하시라.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약간 뜻밖이죠? 연하.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게요. 저는 아예 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연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그 여풍당담 바람치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